트러스터스의 정범진이고요. 먼저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저한테 주어져 있는데 그래도 한 20분 정도 안에 끊고 질문 많이 해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3년에 설립돼서 포잉이라는 브랜드로 외식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F&B라는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서 어떤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하고요. 오늘 이 발표 자리가 IR과 회사 소개에도 중간 정도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구체적인 지표보다는 대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온라인 비즈니스랑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좀 융합되어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 순서에서도 포잉 서비스 온라인 비즈니스와 포잉 멤버십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설명드리는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회사는 외식 사업자라는 키워드를 갖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사업 시작 동기 자체도 제가 카페를 오픈하려고 하다가 이 F&B 시장이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페 사장이 되기보다는 이 시장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시작이 됐고요. 외식 사업자들에게는 사실 음식이랑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입니다. 오히려 다른 비즈니스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식 시장이 규모로는 커졌지만 이런 시스템적으로는 성장을 해오지 못한 것들을 발견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단순히 온라인 서비스만 지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외식 사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플랫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다양한 기관분들이 투자를 해주시고 특이한 점들은 전략적 투자자가 있어서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에 크게 XI성으로 투자를 해주시고 같이 협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70억 정도 펀드레이징 했었고 오늘 보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는 알펜루트 자산운용이라 자산운용사에서 투자를 해주셔서 재밌는 그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연역을 연도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2년, 13년에는 어떠한 제품이 있거나 팀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직접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을 만나뵙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힘드신지를 묻는 과정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거의 응해주시지 않았고요. 보통 매장에 그냥 제가 쳐들어가서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이제 인터뷰 좀 해달라 그러면 보통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한 1년 반 있었고요. 그 과정 동안 한 500곳 정도의 레스토랑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뭐 셰프가 됐든 오너가 됐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간을 한 1년 반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업에 대한 동기를 갖게 됐고요. 14, 15년에는 어차피 우리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 장악을 하려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가기 위한 온라인 전략을 먼저 수립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14, 15년에는 포잉이라는 온라인 레스토랑 미디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맛집 앱이라는 서비스가 거의 없었던 상태였고요. 13년에 되게 특이하게도 네이버가 운영을 하고 있었던 이제 윙스푼이라는 맛집 서비스가 종료하게 되는 그런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14년 1월에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이제 맛집 앱을 찾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좀 니즈가 생기는 동시에 유저들이 좀 늘게 됐습니다. 저희의 전략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4, 15년에 의미 있는 레스토랑들, 그러니까 미식이라는 키워드에 부합한 레스토랑 브랜드들을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좋은 미디어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었고요. 16년, 17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좀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외식 사업자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년부터는 이런 오프라인을 통합하면서 비즈니스 모델링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고요. 19년에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매출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원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는 핵심 역량을 외식 사업자들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요.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신뢰도 높은 스마트한 미식 가이드라는 프레이즈 안에 다양한 서비스들, 컨텐츠, 추천 검색 예약 같은 기능들을 구현해 왔습니다. 현재는 4,500개 정도의 레스토랑들이 수록이 돼 있고요. 무분별한 데이터보다는 의미 있는 미식 레스토랑들을 수록하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땀 한 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포잉 멤버십이라는 서비스에 외식 사업자들이 가입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외식 사업자들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쓰고 싶은 서비스들이 되게 다양하신데 뭐 지금 현재는 매출을 올려드릴 수 있는 솔루션과 비용 감소를 도와드리는 솔루션을 같이 제공을 하면서
매장들의 운영에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회사 소개는 이걸로 거의 끝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집중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외식 사업자들이 정말로 돈 잘 벌 수 있고 비용 줄여서 운영 효율화시키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되고 산업화되어서 외식업 자체를 부흥시키는 게 저희 기업의 미션이기 때문에 뭐 온라인이 됐던 오프라인이 됐던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일을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쌓아왔던 성과들을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잉이라는 서비스는 여태까지 뭐 서울, 부산, 제주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이제 대구부터 시작해서 대전, 올해는 전국광역시 위주의 전국 서비스로 오픈할 예정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년 1월 달에 저희가 런칭을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시장에 좀 진입했던 맛집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맛집 앱이랑은 저희는 조금 모토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차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이점은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가장 처음으로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예약이라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지만 문화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선두주자로서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만들어 온 지표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다운로드 마케팅을 여태까지 하진 않았어요. 뭐 굳이 말씀드리면은 연 마케팅 예산이 1억입니다. 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안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태까지 미식에 관심이 많은 이런 올게닉 유저들을 모으는데 지난 3년 동안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는 110만 건 정도 됐지만 실제로 사용자 수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제 MAU라고 불리는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절반 이상인 상황이고요. 보통 지인 기반으로 이 서비스를 추천을 받기 때문에 거의 다 쓰려고 다운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J커브 그리는 비즈니스는 저희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더 보고 천천히 가고 있고요. 이 외식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고객의 학습 속도랑 매장의 학습 속도가 일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은 성장 속도와 함께 천천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의 특이점은 아무래도 미식이라는 키워드를 담다 보니까 뭐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의 초년생보다는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돈을 많이 버시고 의미 있는 접대 미팅을 하는 그런 고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 비율도 현재 32세가 저희 평균 연령대 사용자고요. 성별 같은 경우도 5대5로 골고루 분포는 돼 있지만 예약을 하는 비율은 남성이 75%로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 다른 맛집 앱이랑 비슷합니다. 레스토랑 검색할 수 있고요. 지금 레스토랑 예약 같은 경우는 네이버도 네이버 예약이라는 서비스가 있지만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은 매장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관리 솔루션을 저희 포잉 스토어라는 관리 서비스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입장에서는 네이버 예약, 포잉 예약, 전화 예약 이런 세 가지 예약 채널을 하나의 관리 솔루션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19년 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런 관점에서 네이버가 SI로 투자를 해주셔서 같은 분야에서 일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향하는 바에서는 매장들의 매출을 높여드리려면 되게 심플하게도 고객을 많이 보내드리거나 누수되는 매출을 막아드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온라인 예약이나 전화 예약에 대한 노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매출 증대일 것인가, 매출 누수를 막는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전 누수를 막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다이닝 쪽에 매출 누수가 되는 그런 노쇼 비율이 전체 예약의 20%가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중에서 10%만 막아드려도 매출이 10%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매장 정보를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예약할 때 선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을 했었고요. 물론 유사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선두주자로서 앞으로 더 의미 있게 좀 차별화되는 지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보증금이나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미리 매장에서 준비할 수 있게끔 대기를 시켜두고 매장 입장에서는 노쇼를 하지 않게끔 이런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에 이제 윈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다음 페이지. 뭐 단순히 기능에만 충실한 게 아니라 이제 미식이라는 키워드는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다루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컨텐츠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뭐 포잉에 대해서 오늘 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뭐 아셨던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미식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을 굉장히 심도 깊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포잉이라는 이름을 걸고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포잉 어워즈 같은 행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좋은 레스토랑들을 선정을 하고
흔히 말하는 시상을 하는 그런 어워즈 행사인데 뭐 실제로 뭐 미쉐린 스타 받는 것보다 저희 어워즈에 선정된 것 훨씬 더 마케팅 효과가 있다고 매장들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같이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이런 펑션 같은 의미 있는 기능들을 구현하고 매장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면서 외식 산업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마케팅인데요. 이제 매장에 광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광고 상품 런칭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이유는 엄청나게 문의가 많지만 아직까지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배달이 아닌 이 음식의 외식 산업에서는 맛있는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게 되게 진정한 가치인데, 광고를 받아서 위에 띄워주는 것들이 지금 의미가 있느냐 해서 저희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직까지는 고도화 작업에 있지만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광고 솔루션을 저희 서비스 안에 입힐 생각입니다. 단순히 리스팅 광고는 아니고 매장들에 대한 키워드를 보통 검색을 하시거든요. 뭐 지역이나 퀴즈별 검색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가장 최적화된 추천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광고 솔루션을 탑재하는 것까지가 저희의 마케팅 계획입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마케팅 채널이라고 좀 다르게 플랫폼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광고 수익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들은 뭐 다른 서드파티에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계속 키워나가고 있고 의미 있는 미식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유저들을 모으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포잉의 그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14년, 15년, 16년에 이런 레스토랑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면서 느꼈던 좀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진짜로 식당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이었어요. 단순히 우리가 온라인 제품을 만들면서 뭐 개발, 기획, 디자인을 열심히 한다 한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제가 봤을 때는 한 5% 해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95%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16년부터 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온 상품이 이제 포잉 멤버십입니다. 결국에는 레스토랑 사장님들이 저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단순히 10개 중에 하나만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과정에서 포잉 멤버십을 런칭하게 됐고요. 아직까지는 런칭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앞으로 갈 길이 되게 멀지만 유의미한 것들을 좀 뽑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비용 감소, 매출 증대입니다. 사실 비용 감소가 되려면 모든 매장에 대한 비용을 아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비용을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흔히 말하는 엑셀로 정리를 시켜드린다든지 저희가 생각보다 좀 많이 진보되어 있지는 않다는 걸 좀 깨닫고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매출 증대는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포잉에서 오늘 온라인 예약, 뭐 결제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매출 증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뭐 특히 어떤 매장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30% 정도가 포잉을 통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채널로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식 사업자를 위한 매장 운영 솔루션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향후 3년 동안 더 달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은 뭐 체크를 하시고 월가금 형태로 받는 것도 있고 저희 서비스 안에서 결제가 일어났을 때 수수료를 받는 모델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사업 모델보다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소개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간단한 개요 정도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우선 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잘 관리해야지 매출 증대를 시키던 비용을 감소시키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 저희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시작을 했었고요. 15년부터는 매장들한테 예약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고객 관리, CRM까지 갈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보통 레스토랑에서 갑자기 어느 날 문자 오시는 경우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솔루션을 탑재를 해서 여태까지 왔던 고객 데이터에서 뭐 최근 3개월, 1년, 최근 방문 횟수 3회 이런 고객들을 필터링하고 내가 원하는 프로모션을 문자 보낼 수 있는 이런 솔루션으로 이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관리 시스템에서의 라인업은 이제 포잉 포스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포잉 스토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포잉 포스 같은 경우는 흔히 매장에 가셨을 때 결제를 하는 그런 PC와 소프트웨어를 다 통합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현재 다이닝 쪽에서 레스토랑 100군데에서 포잉 포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300곳까지 넓혀가는 게 저희 계획이고요. 포스를 저희가 되게 힘들긴 하지만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이 외식업의 데이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친구는 포스입니다. 외식업에서의 자리 정보, 메뉴 정보, 결제 정보, 어떤 메뉴가 조합되어서 결제되었는지, 어떤 시간대에 결제되었는지 아는
데이터는 포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포스로 저희가 돈을 벌진 않겠지만 사실 되게 포스 시장이 되게 터프해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내시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포스는 보통 벤사들이 인수를 해서 무료로 뿌리거나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뿌리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확보 입장에서 포스를 계속 앞으로 갈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짓는데 네, 네. 그리고 끝나고서 네. 그래서 포스는 저희가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지금 하나씩 인프라를 쌓고 있고요. 굉장히 터프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네, 포잉 스토어는 조금 더 가벼운 소프트웨어예요. 이제 포스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서 접속을 하실 수도 있고 모바일 웹 링크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흔히 말하는 관리 솔루션이기 때문에 뭐 포스에 있는 모든 통계 자료를 보실 수도 있고 내 매장에 어떤 고객이 왔는지를 계속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가벼운 솔루션을 포잉 스토어라고 일컫고 있고요. 저희는 이 두 가지 라인업을 기준으로 매장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토어에 대한 조금 짜잘한 기능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19년 1월부터는 예약의 통합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예약, 포잉 예약, 전화 예약 이 세 가지를 이 스토어라는 화면 하나에서 관리를 하시고 있습니다. 19년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 쭉 네이버 예약과 통합하는 작업들을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쇼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호텔 보증금 과금 방식처럼 매장들한테 페이지를 드리고 카드를 걸게 되면은 보증금을 걸게 되는 이런 시스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 상품이기 때문에 매장들이 저희한테 비용을 일부 주시고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관리 솔루션을 제가 통합을 해나가면서 매장의 관리를 도와드린다라는 키워드로 첫 번째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저희가 관찰해왔던 시장이 MRO 시장입니다. 실제로 매장에서 쓰는 비용이 뻔하거든요. 식자재 인건비가 가장 크고요. 뭐 부동산 이슈는 저희가 당장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두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인사와 재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식자재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식자재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관리와 매장이 생각하는 관리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도 한 2년 전에 깨달았어요. 사실 그 관리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갭이 클 줄은 몰랐는데 실제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내 매장에서 식자재가 얼마나 쓰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끔 하는 거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의 파트너사가 지금 삼성 웰스토리라는 식자재 중개 업체예요. 여기는 뭐 대기업 계열사긴 하나 저희랑 같이 타이트하게 일을 해오면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고 지금 뭐 전산에서 시스템 발주하는 것, 매장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엑셀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스와 비슷한 터프한 시장인데 식자재 같은 경우는 비용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MRO에서는 첫 번째로 집중하고 있는 항목은 식자재 중개입니다. 식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장들의 풀이 있기 때문에 단가를 줄여 나가고 계속 고도화 시켜 나가서 시스템 발주를 지향하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처음에 매장들이 되게 어색해하세요. 보통은 식자재 발주할 때 전화로 하시거든요. 내일 발주할 거 전화로 해서 전화로 받으시고 택배 상자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 더 나아간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 그런 허들이 있긴 하고요. 하지만 향후 5년을 봤을 때 다 전산화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용을 줄여드리기 때문입니다. 로스율이 굉장히 높고요. 식자재 잘못 발주하신 거 너무 많고 그러니까 매장이 장사가 안 돼서 장사가 잘 돼서 로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예측을 못해서 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줄여도 비용 감소의 10% 이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는 식자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무 개념만 설명을 드려서 이제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요 A라는 고깃집인데요. 이제 고깃집 같은 경우도 뭐 식자재에 있어서는 육류는 저희가 건드리지 않아요. 보통 스시집이나 고깃집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받고자 하는 곳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본 식자재 위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통해서 한 달에 식자재로 25만 원 정도가 벌써 쭈십니다. 그럼 이런 의미는 매장들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다 발주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비용도 줄기 때문에 사실 선택을 안 하실 이유는 없고요. 대신 그런 육류나 생선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더 터프하기 때문에 좀 뚫어야 될 산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고객 관리 측면에서는 뭐 포스 스토어, 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관리 시스템 제공을 하고 매장 관리 측면에서는 식자재 위주로 집중을 하고 있지만 뭐 다른 서비스들도 중개 서비스로 좀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MRO 시장은 식자재가 가장 크고요. 저희가 이 분야에만 올해부터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 매장들이 몇 곳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17년부터 본격화했었고요. 18년에 한 800개 정도의 매장들이 저희 통해서 이런 솔루션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유료 매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공짜로 해드리고 공짜로 서비스를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재화를 받았을 때 의미 있게 생각하는 매장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고급 레스토랑, 파인다이닝, 캐주얼 다이닝까지의 카테고리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외식업이 비싼 레스토랑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레스토랑들도 이런 솔루션을 경험해야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 진입 첫 번째 단계에서는 좋은 레스토랑, 이름 있는 브랜드, 셰프가 있는 레스토랑에 진입을 해서 그 밑에 있는 레스토랑들을 따라오게끔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개년 동안에는 저희가 3,500개 정도의 타겟팅한 레스토랑들을 대상으로 저희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링 하는 것이 저희의 집중 관점입니다. 요약을 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먼저 해왔고 오프라인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굉장히 터프한 시장이라고 계속 느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스텝 3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한 6년 반 정도 일을 해왔는데 2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스텝 3에 접어들면서 이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의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도 일어나고 있고요. 뭐 상상했던 일대로 효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뭐 광고 마케팅 상품 같은 건 아직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실제로 매장의 니즈가 크기 때문에 올해부터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관리 시스템을 더 고도화시켜서 시스템 인프라를 장악하는 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장 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MRO에 있어서 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만한 항목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서 매장의 비용 감소에도 도움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짤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텝 3까지 오는데도 많이 힘들었고요. 사실 스텝 3가 저희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내년부터 이제 스텝 4로 가면서 이 플랫폼을 확장하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에 현재 흔히 말하는 세일즈 팀이 6명밖에 없어요. 이 6명이 지금 모든 매장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영업 대행을 쓰고 있지도 않고 확장에 대한 전략이 아직 없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상대하고 있는 매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더 파악하고 더 시스템화하고 더 매뉴얼 만들어서 스텝 4로 가는 게 저희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다양한 외식 사업자들이 포잉의 비즈니스 플랫폼 경험하게 해서 더 똘똘하게 똑똑하게 외식 사업자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저희 소개는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금 가볍게 저희가 어떤 미식 이벤트들을 진행하면서 포잉의 브랜드를 멋있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프로젝트 위주로 설명하고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오고 행사인데요. 서울 재즈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올림픽공원에서 매년 진행을 하는 행사예요. 저희가 F&B 쪽에서는 독점으로 계약을 해서 의미 있는 다이닝 브랜드를 오프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게끔, 행사 같은 데는 보통 떡볶이나 컵밥밖에 없지만 저거 15년부터 셰프의 음식을 즐길 수 있게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에 예정이 돼 있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잠깐 드리긴 했는데 이제 미식의 이벤트로서 매년 한 번씩 이제 포잉 어워즈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감히 그들을 평가한다는 개념보다는 포잉에서 어떤 데이터가 의미 있었는지, 어떤 카테고리가 인기 있었는지, 그 해의 미식 키워드는 뭐였는지를 저희가 데이터의 분석 입각해서 어워즈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뭐 미쉐린 같은 경우는 원스타, 투스타를 부여하면서 이제 시상식도 하고 하지만 사실 저희는 외식 사업자들이 더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수 쳐드리면서 수고했다는 의미의 어워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MRO 항목 중에 저희가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부동산이긴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땅을 사지 않는 이상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외식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장기 계약이 안 되는 그런 부동산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매출이 늘어도 5년 있다가 혹은 3년 있다가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공들여 왔던 거를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다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다가 운이 좋게도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운영사에서 제안을 주셔서 가로수길 부지에 4개월 동안 팝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18년에 이런 팝업을 진행을 하면서 뭐 네노라는 6개의 브랜드랑 같이 같은 공간에 의미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 보는 테스트를 했었고요. 모든 참여 매장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권리금, 보증금, 월세 이런 문제들을 조금 세련되게 저희가 구조적으로 풀어서 매장들 입장에서는 무겁지 않게 다가갈 수 있고 매출 얻으시되 부동산 입지 입장에서는 좋은 고객들이 올 수 있는 플레이스로 만드는 이런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구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제 올해는 조금 더 팀 안에 내재화를 시켜서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올해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리테일 법인으로 실제로 오프라인 사업을 조금 더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의 브랜드에 투자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레스토랑에 관련된 리테일 사업에 좀 뛰어들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리테일 사업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또 앞으로 5년 동안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맥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비어 페스티벌도 주기적으로 열고 있고요.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돈 안 되는 컨텐츠이지만 의미 있는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 행사로서 굉장히 빡빡한 미쉐린 스타급 셰프님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이유는 포잉이 결국에는 상업적인 브랜드가 아니라 미식을 이해하는 브랜드로서 앞으로 길게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컨텐츠로는 저희가 와인 위크, 뭐 스테이크 위크, 스시 위크, 칵테일 페스티벌 이런 행사들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면서 매장들의 비수기를 견딜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바 같은 경우는 10월에서 11월 넘어갈 때가 굉장히 큰 비수기예요. 12월은 성수기지만. 그래서 그런 비수기 때 모객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저희가 이벤트 기획하고 재미있는 것들 하고 있고요. 스시 같은 경우는 여름이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7, 8월 달에 스시 위크 진행하면서 매장의 매출들 견인하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포커스는 저희의 이벤트라기보다는 매장의 매출 증대, 비용 감소에 집중하는 회사로서 그래서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포잉의 브랜드 같이 올리고 외식 사업자를 도와준다는 그런 미션 잘 수행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전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